강남 한정식당 개인실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역시 우리 지아야. 우리 가족 든든한 기둥이야. 시동생 부부도 함께 있었는데 며느리 이연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죠. 언니 덕분에 살겠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가 뭘 생각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 계좌 내 명의로 된 건데, 네, 맞아요. 그 계좌 안에는 남편이 몰래 넣어둔 2억이 있었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제 이름으로 숨겨둔 돈이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이미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지금 며느리 역할을 하는데 전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도요. 저는 송지아라고 합니다. 만 37세입니다. 마포구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무사로 일한 지 11년째, 법인 설립한 지는 4년 됐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기업 고객 비중이 높아서 매출은 꽤 안정적인 편이에요. 직원 7명이랑 함께 일하고 있고 덕분에 제 이름이 법인 명판에 박혀 있죠. 그런데 요즘 제 삶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낮에는 대표 송지아로 살고 저녁에는 며느리 송지아를 연기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결혼의 잔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4개월 전 2024년 11월이었어요. 남편 윤성우의 노트북 검색 기록에서 우연히 항공권 예약 확인 이메일을 받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탑승자 이명. 그런데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흘렀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더니 꽃집, 와인바, 호텔 주차 요금 전부 제가 없던 날짜들이었죠. 변호사 친구 나유진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이는 대학 동기이면서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재산부터 계산해. 그 말대로 움직였어요. 부동산 2채, 예금, 법인 지분, 차량까지 전부 따졌습니다. 남편 유책인 거 입증되면 제가 받을 몫은 9억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5개월간 별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조항이었죠. 남편이 원했어요. 회사에 알려지면 이사 승진이 날아간다면서요.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무 의뢰인들한테 대표님 이혼하셨어요 라는 소문이 돌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2025년 4월 말까지 비밀로 하기로요. 시댁은 물론이고 어디에도요. 그런데 시댁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저를 여전히 며느리로 대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세무사라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세금 걱정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지금은 2025년 3월 하순이에요. 합정동 원룸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낸 지 넉 달째입니다. 짐은 별로 없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노트북 1대. 예전 살던 마포 아파트는 재산분할 협상 중이라 비워두고 있고 남편이 아직 거기 살고 있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이 작은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서 법인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낮에는 고객 세무 신고 처리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법인 경영 챙기고 퇴근 후엔 시댁 단체방 확인하고 남편 눈치 보느라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하지만 한 달만 더 버티면 돼요. 4월 말이 되면 비공개 조항이 끝나거든요. 그때 가서 저는 이 결혼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어요. 재산분할 9억도 온전히 제 몫이 되고요. 며칠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요즘 성우랑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성우랑 마지막으로 직접 말한 게 2주가 넘었거든요. 필요한 연락은 카톡으로만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지아야. 우리 가족이 지아 덕분에 든든하단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든든하다. 또 그 말이네요. 저는 시댁계의 든든한 며느리가 맞아요. 세무사니까요. 돈 계산할 줄 알고, 서류 처리할 줄 알고, 세금 아낄 방법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 단체방을 열어봤습니다. 시동생 성재 씨가 메시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형수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이랑 초기 세무 처리를 형수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을 다셨어요. 그러면 좋겠네. 지아가 다 알잖아.
며느리 이연희도 가세했죠. 언니, 부탁드려요. 집만, 언니만 믿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흘러갔어요.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무시하면 요즘 며느리가 왜 저래 소리 나올 테니까요. 성재 씨, 제가 알아볼게요. 사업자 등록이랑 개업 세무 처리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연희가 이모티콘 잔뜩 붙여서 답장했어요. 와, 언니 최고. 역시 우리 가족 든든한 언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에요. 끝난 결혼, 끝난 관계를 붙들고 연기하는 삶이죠. 병원 대신 세무사무실이 다를 뿐, 거울 속 저는 매일 두 개의 얼굴을 달고 살아요. 3월 말이 되자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성재 창업건 말인데 은행 사업자 대출도 알아봐야 하거든. 세무사가 직접 연계해주면 조건이 더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어머님, 대출 연계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아는 분들 있지 않아?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죠.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원장실 창문을 열었어요. 마포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빠 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국세청 출신으로 지금은 세무조사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거든요. 오빠, 우리 법인 계좌 좀 봐줘. 이상한 거 있는지 확인해줘. 오빠는 묻지도 않았어요. 자료 보내. 사흘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시간 있어. 만나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합정역 근처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저한테 돌렸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 가득했어요. 지아야, 네 사업자 명의로 된 별도 계좌 있어. 네가 개설한 거 맞아? 저는 화면을 봤어요. 계좌 개설일은 2023년 8월. 제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나 개설한 적 없어. 역시 이 계좌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억 1천만 원이 입금됐어. 성호 씨 회사 거래처 이름들이야.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저는 말이 막혔어요. 컨설팅 용역비? 성호 씨가 네 세무사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든 거야.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된 비용을 이 계좌로 다 모아놓은 거고 총 2억 1천만 원. 저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외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까지 만들었다는 건 몰랐죠.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건 범죄야. 명의 도용에 세금 계산서 허위 발급이야. 그리고 그 계좌에서 매달 이체 나가는 것도 있어. 어떤 여자 명의로 월세 120만 원씩 10달치. 저는 오빠 얼굴을 봤어요. 동생이 아니라 전문가의 눈빛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유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왜? 무슨 일 있어? 성우가 내 명의로 허위 계좌 만들어서 회사 돈 2억 넘게 빼돌렸어. 그 계좌에서 그 여자 월세까지 내고 있었고. 유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죠. 증거 있어? 다 있어. 오빠가 정리해줬어. 좋아. 잘 들어. 지금 움직이면 안 돼. 4월 말까지 버텨야 해. 재산 분할 9억 받으려면 비공개 조항 지켜야 한다고. 알아.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 성호가 더 이상 내 명에 못 쓰게 막아야 해. 다음날 저는 오빠랑 함께 그 계좌 관련 서류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잔액 2억 1천만 원은 제 개인 계좌로 이체했어요. 제 명의 계좌니까 제가 이체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세무사 자격증 명의 도용에 대한 공식 이의 신청서를 세무사협회에 접수했습니다. 언제든 수사 의뢰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날 저녁 성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거래처 계좌 왜 건드린 거야? 제 명의 계좌예요. 제가 관리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거래처 측에서 입금을 못하고 있다고. 그건 성우 씨 문제예요. 제 명의를 제가 정리하는 거니까요. 성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 돈 어디 쓴 거야? 잘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단체방 메시지가 왔어요. 지아야, 성재 창업대출 건은 어떻게 됐어? 이번 달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이 나왔어요. 유진이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강남 유진법률사무소 11층이었어요. 창밖으로 테헤란로가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지아야, 지금 상황 정리할게. 성우가 내 명의로 허위 계좌 개설하고 2억 1천 숨겼어. 그 계좌에서 그 여자 월세도 냈고 증거는 다 있어. 응. 비공개 조항 깨지면 재산 분할 9억이 4억으로 줄어. 4월 말까지 딱 한 달 남았어. 유진이가 날카롭게 저를 봤어요. 지아야, 너 뭔가 생각 있지? 눈빛이 달라. 제가 웃었어요. 응, 있어? 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계좌를 시댁한테 줄 거야. 유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웃었죠. 미쳤다. 어떻게 할 건데? 성재 씨 창업 초기 자금으로 써도 되는 계좌라고 소개할 거야. 법적으로 내 명이니까 내가 줘도 문제 없어. 근데 그 계좌 거래 내역에는 성호가 처리한 허위 컨설팅 내역이 전부 들어있잖아.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자금 출처 조회하면 다 드러나거든. 거기다 그 여자 월세 이체 내역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성호가 가만히 있겠어? 성호도 말 못해. 비공개 조항 깨지면 성호도 끝이거든.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시댁은 고마워서 쓸 테고 성호는 막을 수도 없고 그 계좌 출처 드러나면 전부 성호 책임이고. 정확해. 지아야, 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몫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고객 상담 2건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임대 법인 세무 상담이랑 스타트업 주식 매수 선택권 처리 건이었어요. 상담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성재 씨 창업 자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보조 계좌가 있는데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돈이거든요. 성재 씨가 초기 운영 자금으로 잠깐 써도 돼요. 대출 실행되면 그때 바로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어머, 지아야, 그렇게까지 해줘도 돼?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역시 우리 지아야. 든든해. 진짜 든든해. 또 든든하다는 말이네요. 저는 웃으며 통화를 끊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든든하죠. 그 계좌 거래 내역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요. 이틀 후 저는 분당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성우 없이요. 성우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 성재 씨, 이연희가 함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친구분 모임에 나가셨다고 했죠. 어서 와, 지아야.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성재 씨도 일어나서 인사했죠. 형수님, 진짜 감사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임원, 계좌 정보와 함께 사업자 등록 신청 안내 서류를 함께 정리해 넣은 봉투였어요. 이 계좌 쓰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다음 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돼요. 이연희가 봉투를 받아들면서 환호했어요. 언니 진짜 최고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아야, 우리 가족이 지아 덕분에 정말 든든해. 성재 씨가 봉투를 꺼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댁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성우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시댁 혼자 갔어? 무슨 얘기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좌 정보 전달 완료. 은행 대출 심사 들어가면 알려줘. 오빠가 답했어요. 알겠어. 모니터링 시작할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댁 단체방에서는 성재 씨 창업 준비 소식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연희가 가게 자리를 봤다고, 인테리어 업체 미팅을 잡았다고, 시어머니는 매번 우리 지아 덕분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단체방을 보면서 계산했어요. 대출 심사에서 자금 출처 조회가 들어가려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내역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건 나흘 뒤였어요. 지아야, 터졌어. 어떻게? 은행 자금 출처 조회에서 그 계좌 거래 내역 들어갔는데 이연희 씨가 온라인 뱅킹으로 내역 확인하다가 이상한 항목 발견한 거야. 뭐가 나왔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YS 컨설팅 명의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16건이야. 그리고 같은 기간 한 여자 이름으로 월세 이체 내역이 10건. 매달 120만 원씩. 저는 눈을 감았어요. 월세. 성우가 그 여자 월세를 이 계좌에서 냈던 거예요.
이현희 씨 반응은? 지금 성재 씨한테 보여주면서 난리 났대. 시어머니한테도 연락 갔고 가족 단체방을 열어봤습니다. 이현희가 스크린샷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계좌 거래 내역 일부였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었죠. 형수님, 이 계좌에서 매달 다른 여자한테 월세가 나간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건가요? 형수님 아는 분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슨 내역이야? 월세가 왜 나가? 성재 씨도 가세했어요. 형수님, 이거 혹시 형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단체방을 보며 한참을 기다렸어요. 지금 제가 먼저 말할 차례가 아니에요. 성호가 대답할 차례죠. 2시간이 지났어요. 성호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성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야, 너 일부러 그 계좌 준 거지? 저는 제 명의 계좌를 드린 거예요. 잔액 쓰시라고요. 그 계좌 거래 내역이야. 저도 다 확인했었는데 성호 씨 개인 이체 내역까지는 제가 지울 수 없었잖아요. 성호가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성호 씨, 시댁에 설명 잘하세요. 저는 며느리니까 이건 성호 씨 가족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야, 성호가 어젯밤에 왔어. 솔직히 다 털어놓더라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알고 있었어? 성호가 그 여자랑 만나는 거. 네. 언제부터? 작년 11월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 네가 힘든 것도 모르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귀에 박혔거든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는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지만요. 며칠 뒤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성우 측에서 연락 왔어. 협의 요청이야. 언제? 이번 주 안으로 만나자고. 좋아. 4월 마지막 주, 저는 유진이와 오빠를 데리고 분당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성호도 거기 있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시동생 부부는 자리를 피해달라고 미리 말해뒀고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진이와 오빠도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놨어요. 별거 합의서, 원본, 허위 계좌 개설 및 명의도용 증거자료, 허위 세금 계산서, 내역 16건, YS 컨설팅 허위 계약서 4본, 월세 이체 내역과 그 여자 명의 임대차 계약서 4본. 시아버지가 서류를 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이게 다 뭔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혼했어요. 작년 11월에 합의서 썼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지아야, 그게 무슨... 남편 성우 씨가 외도했고요. 재산 분할 9억, 그리고 6개월 비공개 조항으로 합의했어요. 유진이가 합의서를 시아버지께 건넸어요. 여기 비공개 조항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가 기간이에요. 오빠가 명의도용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성우 씨가 지아 씨 세무사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서 허위 계좌를 개설했어요. 허위 컨설팅 계약서도 만들었고요. 총 2억 1천만 원의 법인 자금이 이 계좌로 유입됐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럼 이게 범죄란 말이야? 명의도용, 세금 계산서 허위 발급, 횡령, 3가지 다 해당돼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 어머님, 저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세무처리 다 해주는 사람, 창업 도와주는 사람, 가족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시어머니가 말이 막히셨어요. 지난달에 저한테 은행 대출 연계까지 부탁하셨잖아요. 성우 씨가 제 명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기간에도 저는 그냥 며느리 노릇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 드릴게요. 첫째, 재산분할 9억에 명의도용 손해배상 1억 5천 더해서 총 10억 5천. 일주일 안에 입금하시면 조용히 마무리할게요. 둘째, 세무사협회 이의신청 건을 수사 의뢰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세금 계산서,
허위 발급건 신고할게요. 유진이가 덧붙였어요. 합의서 비공개 조항은 이미 기간이 거의 끝났어요. 지아 씨 쪽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오히려 성호 씨 쪽이 명의도용, 횡령, 허위 세금 계산서 3가지 다 해당돼요. 시아버지가 성호를 보셨어요. 성호야, 이게 사실이야? 성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대답을 못했죠. 할 수 없었겠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와 오빠도 일어났어요. 4월 30일까지 입금 확인 못하면 법적 절차 밟을게요. 증거는 전부 있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유진이가 운전했어요. 오빠가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지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진짜야. 유진이가 웃었어요. 지아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유진아. 4월 29일 제 계좌로 10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재산분할 9억과 손해배상 1억 5천이었어요. 성호가 보낸 거예요. 같은 날 성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입금했어. 이제 됐지?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가족 단체방을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을 나갔어요. 며칠 뒤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야, 그 여자가 성우 떠났대.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그쪽은 처음부터 계산이었을 테니까요. 돈이 없어지면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겠죠. 5월 초, 저는 합정동 오피스텔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노트북 한 대, 마포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재산 분할로 제 단독 소유가 확정된 집이었습니다. 38평,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처음으로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마포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사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송지아로요. 핸드폰을 꺼내 직원들한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부터 정상 출근합니다. 고객 예약 일정 확인해 두세요. 법인 일정표를 열어봤어요. 다음 주에 종합소득세 신고건들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5개월간의 연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호 씨, 당신은 끝까지 몰랐겠죠. 제 옆에 며느리가 아니라 세무사 송재아가 앉아 있었다는 걸요. 숫자를 계산하고 증거를 설계하고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